회장님, 박연희 여사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나의 첫사랑.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던 여자. 박연희. 2024년 12월 서울 강남으로 향하던 차량 안. 80세 재벌 총수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박연희. 비서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딸 하나 키우며 북촌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다던데요. 그런데 그 딸분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손녀 한 분만 남으셨답니다. 손녀. 그 단어에 강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창회가 있는 고급 호텔의 VIP룸. 파티 분위기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샴페인 터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손녀가 몇 살이지? 25세라고 합니다. 박서윤 씨. 강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을 차갑게 떠났던 첫사랑 연희.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났어라며 비수를 꽂듯 말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이 어머니가 됐다는 것, 그리고 손녀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나 먼저 가봐야겠네. 강철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동창회 주최자가 당황해서 말했죠. 회장님, 지금 축사하실 차례인데요. 미안하네.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보겠네. VIP룸을 나서는 강철민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강철민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박 실장, 장례식장이 어딘가? 경기도 외곽 소규모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지금 바로 가자. 운전기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철민의 머릿속에는 5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화여대 앞 청춘다방 1973년 3월 22살 강철민이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후 수업 전 잠시 쉬려고 들른 곳이었죠.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던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봄 햇살이 그녀의 뒤에서 비쳐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네, 앉으세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연희가 책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철민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공장 기름때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손을 보며 주머니에 넣었죠. 뭐 읽으세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좋은 책이죠. 저도 읽었어요. 정말요? 대학생이세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야간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요.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화여대 국문과 2학년이에요. 박연희라고 해요. 강철민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일주일 후 철민이 다시 같은 다방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말로 연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민이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어머, 강철민 씨, 또 오셨네요?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사실 커피 맛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보려고 온 것이었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청춘다방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데이트. 연희 씨,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별들의 고향이 재개봉했다던데.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토요일 명동거리에. 철민이 1시간 일찍 나와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유일한 양복에 구두까지 닦아 신었죠. 철민 씨, 멀리서 연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와, 예쁘네요. 고마워요. 철민 씨도 멋있어요. 영화를 보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주머니에는 5,000원밖에 없었죠. 연희 씨, 배고프죠? 근처에 맛있는 곳 알아요. 철민이 연희를 데리고 간 곳은 남산 기슭의 작은 벤치였습니다. 여기가 맛집이에요? 연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철민이 부끄럽게 주머니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식사 대접 못 해드려서. 괜찮아요. 연희가 활짝 웃으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데이트예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이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철민 씨, 꿈이 뭐예요? 저요? 크고 멋진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멋있다. 연희 씨 꿈은요?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크게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니까. 철민이 연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73년 가을, 연희의 집 앞. 오빠, 저 들어왔어요. 연희가 집에 들어서자 오빠 박진우 30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야,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다 왔어요. 무슨 친구? 남자? 연희가 움찔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설마 요즘 소문난 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강철민이던가? 오빠가 어떻게 해? 친구한테 들었어. 우리 연희가 야간 대생이랑 사귄다고.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 딸이 그런 애랑 사귀면 어떡해? 오빠, 철민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해?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기절하실 거야. 저는 철민 씨랑 결혼할 거예요. 뭐?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결혼?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애랑?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정신 차려. 1973년 겨울, 강철민의 단칸방. 철민아, 힘내. 연희가 아픈 철민을 간호했습니다. 공장에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죠. 미안해, 연희야.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나,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이 좁은 방, 낡은 이불.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연희가 철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둘만의 집을 가질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면. 1974년 봄 결혼 결심. 연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한강변에서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은 가득했죠. 네, 네.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제대로 된 집도 돈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1974년 여름 폭풍전야. 연희가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박정수 55세 변호사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상대가 누군데? 강철민이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안 돼. 박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은 집안인데 그런 애랑 아버지 야간대생? 공장 노동자? 말도 안 돼. 당장 헤어져. 싫어요. 저는 철민 씨를 사랑해요. 연희의 어머니 김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연희야, 엄마 말 들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결혼은 현실이야. 엄마도요? 연희가 울먹였습니다. 연희야, 오빠 박진우가 나섰습니다. 내가 조사해봤어. 강철민, 그의 집안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너까지 고생할 거야. 1974년 가을, 최후 통첩. 연희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박정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호적에서 파낼 거야. 네. 우리 집 문턱도 다시는 밟지 못할 거고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버지, 그렇게까지. 선택해. 가족이냐, 그 남자냐. 연희가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철민 씨를 선택할게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1974년 겨울, 함께 시작한 삶. 가족과 인연을 끊고 철민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연희. 두 사람은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추워? 아니,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겨울 추위에 연탄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식사도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975년 봄, 실연의 시작. 철민아, 큰일 났어. 철민이 다니던 공장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개월치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민이 보증을 섰던 친구가 잠적했습니다. 뭐, 2천만 원? 빚쟁이들이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철민이 무너졌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실직과 빚. 철민은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여름, 임신. 연희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죠. 임신 4개월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연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자책하고 있었죠. 지금 임신 사실을 말하면 철민 씨가 더 힘들어할 거야. 연희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1975년 여름, 오빠의 제안. 어느 날 단칸방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연희야, 나야. 오빠, 박진우였습니다. 오빠, 왜 왔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 그만 돌아와. 싫어.
연희야. 박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철민, 그 인간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2천만 원.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다리가 부러질 거야.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임신했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사람 시켜서 병원 확인했어. 박진우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이거 받고 해외로 가. 아이는 우리가 입양 보낼게. 미쳤어? 내 아이를? 연희야, 정신 차려. 강철민이 임신 사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도 술 마시고 자책하는 애가 더 무너질 거야. 자살할지도 몰라.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떠나.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박진우가 봉투를 연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해. 빚쟁이들이 기다려주지 않아. 1975년 8월 15일 이별의 날. 연희가 결심했습니다. 오빠가 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익명으로 철민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을 들고 떠나기로 했죠. 철민아. 응, 연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철민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미안해. 나 더 이상 이런 가난한 생활 못하겠어. 연희야, 농담이지?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연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 있어. 변호사야. 돈도 많고 집안도 좋아. 연희야. 철민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우리 사랑했잖아. 연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미안해. 나가야 해. 연희야. 박연희. 철민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연희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랑 아빠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철민의 방. 철민이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엎고 이불을 찢고 소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왜? 연희의 사진을 찢으려다가 차마 찢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죠.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 그날 밤 철민의 마음속에 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1975년 12월 연희의 출산. 연희가 진통을 견디며 아기를 낳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연희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아기는 철민의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촌 언니 박영숙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연희야, 고생 많았어. 언니, 나 잘한 거 맞지? 철민 씨한테 말 안 한 거. 그래, 잘했어. 그 사람 살려준 거야. 그럼 이제 괜찮겠지? 연희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평생 너 잘 키울게. 아빠 못 가지. 1976만 1990년 철민의 성공. 철민은 연희와 헤어진 후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했죠.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1976년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1980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85년 재벌 그룹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0년 성도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실 서랍에는 여전히 연희의 사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 철민의 재혼. 철민 씨,
결혼 생각 없으세요? 사업상 만난 정치인의 딸 최유진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철민이 고민했습니다. 연희는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 1985년 철민과 유진이 결혼했습니다. 1987년 아들 강민준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976만 2000년 연희의 삶. 연희는 오빠가 준 3천만 원으로 북촌에 작은 한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 미영이를 키우며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죠. 미영아, 밥 먹어. 엄마, 나 아빠는 왜 없어? 미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물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계셔. 왜 안 와? 아빠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사정이 있으셔. 연희는 딸에게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신문을 읽으며 철민의 소식을 찾았죠. 강철민 회장, 수출 1억 불 달성. 성도그룹, 업계 3위로 도약. 기사를 읽을 때마다 연희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내가 떠나길 잘했구나. 1999년 미영이의 결혼. 엄마, 나 결혼할 거야. 24살이 된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군데? 이준호라고 건축 설계사야. 착한 사람이야. 연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응, 엄마. 근데 엄마는? 재혼 생각 없어? 나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연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철민만 있었습니다. 2000년 손녀 서윤의 탄생. 축하드려요. 손녀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연희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예쁘다. 아기는 어린 시절 철민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아이 이름을 서윤이라고 하자. 왜요, 엄마? 서쪽을 바라보는 구름. 먼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2010년 연희의 병. 박연희 씨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입니다. 유전 가능성이 있고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하나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손녀 서윤이의 교육비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자신의 치료비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되죠. 2020년 연희의 일기. 연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나는 올해 70이 된다. 의사 선생님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나는 받지 않기로 했다. 서윤이 교육비가 더 중요하니까. 철민아, 잘 지내고 있니? 신문에서 봤어. 성도그룹이 업계 1위가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다. 나를 버린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었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너를 보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사랑한다. 나의 철민아. 50년이 지나도 사랑한다. 2023년 딸 미영이의 죽음. 엄마. 연희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교통사고였습니다. 딸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희가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손녀 서윤이도 울고 있었죠. 할머니. 서윤아. 연희가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없구나. 2024년 11월 연희의 마지막. 할머니, 괜찮아요?
서윤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유품 상자 있지? 그거 할머니 죽고 나면 열어봐.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내 시간이 다 됐어. 연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 있단다. 누구예요? 강철민. 내 할아버지야. 뭐라고요? 미안하구나. 평생 비밀로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가 죽고 나면 유품 상자에 있는 편지를 읽어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 할머니. 서윤아, 사랑한다. 그것이 연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장례식장. 강철민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정 속 연희는 75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철민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이제야 왔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박서윤. 저한테 할아버지는 없었으니까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철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박서윤이에요. 박연희 할머니의 손녀. 서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엄마 박미영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평생 혼자 키운 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혼자 키운 게 저예요. 당신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철민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철민의 저택, 가족회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강민준 55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숨겨진 손녀가 있다고요? 그래. 연희의 손녀야. 며느리 최유진 52세이 끼어들었습니다. 친자 확인은 하셨어요? 요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다던데요. 연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철민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확인은 해봐야죠. 손자 강우진 28세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래, 알았어. 검사해 볼게. 며칠 후 서윤의 한옥. 철민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서윤이 나왔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또 왔어요? 서윤아, 할아버지 얘기 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서윤아, 제발. 나도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거짓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일기장 다 읽었어요. 당신을 평생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뭐? 철민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셨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당신만 생각하셨어요. 그게 무슨...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재혼하고 아들 낳고 재벌되고. 서윤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민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철민의 서재. 철민이 5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연희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연희가 거짓말을 했을까?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박연희의 오빠 박진우를 찾아봐. 네, 회장님. 다음 날 박진우와의 만남. 강철민? 77세가 된 박진우가 철민을 보며 놀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네가 왜 여기에? 박진우 씨, 물어볼 게 있습니다. 50년 전 연희가 왜 저를 떠났죠?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연희를 협박했네. 뭐라고요? 자네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2천만 원. 갚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철민이 떨었습니다. 연희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 4개월. 임신? 그래. 자네 아이를 베고 있었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왜요? 자네한테 말하면 자네가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5천만 원. 그걸 받고 떠나라고. 연희는 그중 2천만 원으로 자네 빚을 익명으로 갚아줬어. 자네가 모르게.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안하네. 연희가 평생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자네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사부 진실의 편지. 서윤의 방. 서윤이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일기장 여러 권.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 서윤에게. 할머니가 죽고 나면 읽어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윤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20살이 넘었을 거야. 할머니가 평생 숨긴 비밀을 이제 너에게 고백한다. 강철민. 그 사람은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니,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야. 1975년 여름 할머니는 임신 4개월이었어. 너의 엄마 미영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지. 하지만 철민이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2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지. 할머니 오빠가 말했어. 임신 사실을 알면 철민이는 더 무너질 거야. 책임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쁜 여자가 되기로. 다른 남자 만났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떠났어. 그 사람이 할머니를 미워하고 할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오빠가 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익명으로 철민이의 빚을 갚아줬어.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이 한옥을 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야. 할머니는 그 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어.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 너의 엄마 미영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일 밤 철민이를 위해 기도했지.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은 성공했어. 신문에서 성도그룹 창업주 강철민 회장 기사를 봤을 때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 잘 됐다. 내가 떠나길 잘했구나. TV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여전히 잘생겼더라. 나이를 먹어도.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울었어. 하지만 동시에 안심했어. 이제 그 사람도 행복하겠구나. 서윤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만약 언젠가 강철민 회장을 만나게 된다면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피해자야.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할머니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50년을 살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머니 대신 그 사람을 한 번만 안아줘. 50년 동안 못다한 포옹을. 할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도 전해줘.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서윤아,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떠나지 마. 할머니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 끝까지 함께해. 사랑한다. 우리 서윤아.
그리고 사랑한다. 나의 철민아. 마이너스 할머니가 편지를 읽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서윤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강철민. 80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연희 오빠를 만났어. 서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걸 들었어. 연희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임신한 걸 숨기고 내 빚을 갚아주고 나를 살리려고 떠난 거였어. 철민이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연희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나였어.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어. 왜 떠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할아버지, 미안하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대신 그 사람을 한 번만 안아줘. 서윤이 80세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대요. 50년 동안. 나도 연희를 사랑했어. 재혼해도 마음은 항상 연희뿐이었어. 두 사람이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철민의 저택. 며칠 후 아버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박서윤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철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내 손녀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며느리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호적에 올리실 생각이세요? 당연하지. 내 손녀인데. 하지만 그러면 상속 문제가. 상속? 철민이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 손녀한테 내 재산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진이 몫도 있고 우진이 몫은 따로 챙겨줄 거야. 걱정 마. 아들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시간? 철민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나 올해 80이야. 내일 죽을 수도 있어. 5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최유진의 사무실. 며느리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상속법상 숨겨진 손녀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친손녀가 맞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몫은 얼마나 되나요?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다만 회장님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더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해. 며칠 후 서윤의 게스트하우스. 서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작은 아저씨 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제가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리나요? 그게 아니라 서윤 씨도 원하지 않는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싸우는 게 좋지 않잖아요. 강민준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수표 100억 원입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50년 전에 큰외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서윤 씨, 돈 주고 떠나라고. 그때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돈을 받고 떠났어요. 서윤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최유진의 협박. 며칠 후 서윤의 게스트하우스에 영업정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위생기준 미달? 네, 즉시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조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최유진이 찾아왔습니다. 박서윤 씨, 영업정지 통보 받으셨죠? 당신이 한 짓이죠? 증거는 없겠죠. 최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세무조사, 소음 민원, 건물주 압박.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서윤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할아버지, 80살 노인이 얼마나 버티실까요? 1년? 2년?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우리 가족 거예요. 강철민의 분노. 감히. 철민이 며느리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이한테 영업 정지를 시켜? 협박을 해? 최유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아들 우진이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손녀를 괴롭혀서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네.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강우진의 선택. 할아버지. 손자 강우진 28세의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저는 집에 남을게요. 뭐?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서윤 누나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철민이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서윤 누나 도와드릴게요. 누나 게스트하우스 일. 할머니의 일기장. 철민이 서윤에게서 연희의 일기장을 빌렸습니다. 밤새 읽었죠. 1975년 7월 15일. 오늘 철민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사람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면, 철민이를 지키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75년 12월 3일. 딸을 낳았다. 미영이. 철민이를 닮았다. 눈이 똑같다. 아기를 안고 울었다. 철민아, 우리 딸이야. 예쁘지?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다. 1980년 5월 20일. 신문에서 철민이 기사를 봤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고. 잘됐다. 정말 잘됐다. 내가 떠나길 잘했구나. 이제 그 사람은 날 잊고 행복하게 살겠지. 1985년 6월 10일. 철민이가 재혼했다. 신문에 결혼 기사가 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축하한다. 행복해야 해. 제발. 1995년 3월 10일. 철민이가 재벌이 됐다. TV에서 봤다. 여전히 잘생겼다. 나이를 먹어도 목소리도 똑같다. 사랑한다. 50년이 지나도 사랑한다. 2010년 7월 7일. 내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돈이 없다. 서윤이 교육비가 더 중요하다. 철민아, 나는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2020년 1월 1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너를 보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2023년 7월 7일. 딸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다. 너무 힘들다. 철민아, 우리 딸이 먼저 갔어. 미안해.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2024년 11월 30일 마지막 일기. 서윤아, 할머니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단다. 강철민.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서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나의 철민아. 50년이 지나도 죽어서도 사랑한다. 일기장을 덮은 철민이 오열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미안해.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묘소 앞에서 철민과 서윤, 그리고 우진이 함께 연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연희야, 나왔어. 50년 만에.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왜 떠났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날 미워해도 돼. 50년 동안 혼자 두고 간 나쁜 놈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어. 나도 평생 너만 사랑했어. 재혼했어도 마음은 항상 내 거였어. 다른 여자 곁에 있어도 밤마다 내 꿈을 꿨어. 서랍에 내 사진을 숨겨두고 매일 봤어. 서윤이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진도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아, 우진아. 철민이 두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할게. 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지 마. 사랑하면 떠나지 마. 끝까지 함께해. 네, 할아버지. 1년 후 봄. 강철민이 명예회장에서 물러나고 강우진이 신임 회장이 됐습니다. 철민은 서윤의 한옥 게스트하우스 옆에 작은 한옥을 지어 이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연희가 50년 지킨 곳이잖아. 할아버지도 여기서 남은 시간 보낼 거야. 매일 아침 철민은 연희의 묘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야. 우리 손녀 서윤이가 아침 해줬어. 연희야, 서윤이가 남자친구 생겼대. 이준혁이라고 건축가야. 괜찮은 청년이더라. 연희야, 우진이가 회사 잘 이끌고 있어. 우리 손자 대단하지? 2년 후 서윤의 결혼식. 서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게스트하우스 단골 손님이었던 건축가 이준혁. 결혼식장에서 철민이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서윤아, 행복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손녀 예쁘다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희야, 우리 손녀 시집 보낸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 후 증손녀의 탄생. 할아버지, 딸이에요. 서윤이 아기를 안고 철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오, 예쁘다. 철민이 증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연서요. 할머니 이름에서 연자를 따서. 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세월이 흘러 85세가 된 철민은 어느 겨울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서윤아.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만나러 간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드디어 만나는구나.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고맙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정말 행복했다. 저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강철민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철민의 장례식. 영정 사진 옆에 또 다른 사진이 놓였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강철민과 박연희. 남산에서 김밥을 먹으며 찍은 사진. 서윤이 두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만났죠? 50년 만에.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회장님의 첫사랑이에요. 평생 사랑한 분.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였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1년 후 연희와 철민의 묘. 강철민을 연희 옆에 묘를 썼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박연희 1951년 12월 24일, 강철민 1951년 12월 29일, 서윤이 5살 된 딸 연서의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았습니다. 연서야, 여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하세요? 사랑하는 거야. 50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랑이 뭐예요? 서윤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은 말이야.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꽃을 놓으며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행복하세요. 세상이 갈라놨지만 사랑은 영원했어요. 손녀 서윤이가, 증손녀 연서가 두 분의 사랑 기억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춤추는 것처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10년 후 게스트하우스. 서윤이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바꿨습니다. 연희와 철민의 집. 입구에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글귀.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1973년 봄, 다방에서 만나. 1975년 여름, 거짓말로 헤어지고. 2024년 겨울, 진실로 다시 만나.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50년을 기다렸다니.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제 자랑이죠. 마지막 장면. 서윤이 15살이 된 딸 연서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5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 왜요? 그렇게 오래? 서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나도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지만 연서야. 네. 사랑하면 떠나지 마. 할머니처럼 거짓말하지 마. 끝까지 함께해. 네, 엄마. 두 모녀가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쳐 묘비를 비췄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거리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영원하다. 50년을 떨어져 있어도 매일 밤 그리워하며 결국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 있는 것인가?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는 것인가? 연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철민은 50년 동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연희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단 하루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연희와 철민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사랑하는 별트리안 가족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희와 철민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후회와 그리움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용기 내어 연락해 보세요. 별트리아는 매일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별트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